자, 개념학습 3입니다. 겨울의 환이라는 작품이 보이는데요. 자, 감상 포인트에 보시면 이 작품의 그 43살의 어떤 중년 여성이 서술자로 등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린 시절 지금 유년의 어떤 상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떤 결핍이나 이걸 느꼈던 어떤 여인이 지금 나이가 지금 어머니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여성의 어떤 입장. 자, 그래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체성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주제를 보시면 한 중년 여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중에 몇 분분에 한번 볼게요. 자, 언젠가 당신이 자, 가상적인 어떤 여기서 뭐를 세워놓고 지금 청자를 세워놓고요. 자, 당신이 제게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에 대해 한번 써보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자기의 지난 날을 쭉 성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어떤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자기 유년 시절로.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서 자기 모든 것들이 어떤 결핍, 자신의 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술자는 과거의 어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베풀어야 할 것으로서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란 곧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뭐로 바꿨어요? 자,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으로 바꿔버렸네요. 자, 이 여자, 바로 자기의 어떤 성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자, 네 번째 줄에, 저는 비로소 여자의 눈을 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이전에서는 그냥 사람, 하나의 어떤 개체 정도는 봤지만, 자기를 주체적인 여성으로 보질 않았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주체적 여성으로서 눈을 떴다, 이렇게 자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각이 나 하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할머니, 자, 이런 분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자, 증조할머니나 이렇게 더 올라 선조, 조상들, 우윗대, 여자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대요.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뭐로 봤대? 자,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느끼게 됐대요. 자신의 운명 내지 자, 여자로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대. 자, 그 다음에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숙명감이라고 있으니까 뭔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여자. 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성할 때 그 모자죠. 자, 그래서 의미, 또 결연히 인생과 마주한 여자로서 서야 하는 또한 그 중에 자, 동양의 여자, 서양의 여자가 아닌 동양의 여자. 자,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이 여자라고 했으니까 자, 동양에서 이 소나무나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지조, 절개 이것과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자, 동양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자, 이런 유교주의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자로서 자, 이런 의미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것은 복받을 만한 서구의 자연 그리고 그들의 깨어있는 문화가 만들어놓은 개인주의. 저는 한때 이런 개인주의에 공감하고 그를 따르려 했지만 자, 지금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미덕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대요. 자, 자기가 동경하는 세상은 지금 바로 이 서구의 개인주의였지만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곳은 바로 어디야? 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바로 여기는 바로 이런 사회. 자, 여기서 지금 살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아랫부분입니다. 자, 그런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에서만 보던 그 서양의 잣나무와 솔바람을 품어 안는 그 소나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여기서 동양권인 이 공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또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걸 똑같은 숙명 내지 운명으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 어린 유년 시절을 다시 회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집에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대요.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작은 푼돈을 놓고 나서 전문적인 어떤 노름 같지는 않고요. 자, 매일같이 모아가지고 자, 지금 어머니가 화투를 하면서 자, 가끔 저녁 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자, 이 부엌으로 통하는 다락문을 열고는요. 자, 부엌에서 떨고 있는 동생과 내게 소리를 칩니다. 자, 다락문을 열어야만 부엌에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 서술자인 자, 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라는 말을 쓰네요. 자, 거기다가 된장찌개 한술 더 풀어가지고 두부 한 번 썰어 넣고 마늘 다져 넣고 보글보글 끓이고 자, 멸치도 있으면 좀 넣고 자, 그래서 이거 밥상 차려갖고 들어오랍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따뜻한 방에서 혼자 여기 미나트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부엌에서 동생과 둘이 이렇게 추위에 떨고서 있는 딸에게 지금 엄마는 여기서 또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에다가 다른 걸 더 넣어가지고 이걸 떠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달라.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자, 몸을 일으키고요. 자, 지금 해가지고 이제 저녁 어둑해지니까 어둑해진 장독대로 더듬어 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서 대고 치는 자, 예전에 어떤 교사까지 지냈던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 자, 반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죽도록 싫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자, 이걸 느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더구나 신비감도 없이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대요, 지금.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를 땐 방이라고는 이 사투치는 방밖에 없었는데, 자,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감정들이라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반감 내지는 자, 그다음 뭔가 결핍감, 사랑에 대한 어떤 결핍감까지 느꼈던 것이 바로 이 감정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현재 와가지고 시간이 흘렀고 그 된장찌개를 이제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된장찌개는 잘 끓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된장찌개라는 것이 결국 맛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집 장맛이 좋은 것이고요. 그것은 누구? 어머니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자, 할머니께서 지금 시골에서 수박 올려주신 바로 이 메주에 달렸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리고 아침에 먹던 이 바로 그 먹던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먹던이라는 것은 결국 자, 어머니 늘 새롭게 어떤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아. 있는 먹던 것에다 또 다른 걸 더 추가하고 첨가하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끓이고 끓이다 보니까 그 재료가 여러 가지 맛이 결과가 푹 달구어진 맛일 뿐이야 지금. 근데 어머니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이것을 내가 된장찌개를 지금 잘 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외려 어머니의 이런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외려 결핍을 느낍니다. 자, 그 밑에 친 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자, 두루 뭉술이 독특한 찌개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정이 내리듯 생각해보지만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은 품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왜? 된장찌개 끓이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파 같은 걸 이렇게 썰어 넣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근데 어머니의 그 된장찌개는 늘 이런 게 이게 빠져 있어. 다시 말하면 어머니 음식에 항상 그 파와 같은 무엇 바로 어머니의 어떤 애정 이런 거에 대한 결핍감을 늘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정성이라 이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음식점에서 내가 처음으로 그 장국밥을 먹으면서 그때 느낌. 자, 여기서 음식점 특유의 어떤 깔끔한 맛이 후춧가루나 깨소금, 파와 같은 양념류에서 오는 것을 알았대. 그 이전까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양념에 대해 거의 정의감마저 느낄 정도니까 존경심마저 들을 정도였대요. 자,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지금 이런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략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했던 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이때만 해도 전쟁 이후에 직후였으니까 나름대로 그 모두들 대강대강 살았다고 하지만 자, 다른 이웃집이나 그 다음에 친구들 집 이런 데 가보면 그 집은 늘 파나 양념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 집에서만 어머니의 어떤 음식에서만 이게 빠져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자, 이것들은 지금 뭐 어머니의 어떤 결핍감과 연결되는 거죠. 자,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은 그 뭉뚱그려진 음식이었고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바로 그 자랑하는, 제가 시큰둥하게 넘기게 되는 게 바로 그건 까닭이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뿐더러 어머니의 음식이 서로 맛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먹게끔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는 인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의 음식은 뭔가 사랑이나 이런 것이 결핍되어 있는 음식이고요. 거기 따뜻한 밥상이란 어머니로서 그냥 자녀를 위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이게 바로 따뜻한 밥상이 되겠죠. 자, 밑에 누구나 따뜻한 손길을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이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할 겁니다. 자, 아래에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여인, 자,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새끼 밥을 차려주는 그런 여인이라고 있으니까,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죠? 자,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어떤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겠죠.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이런 여인의 모습이란 말이야. 자, 대부분의 옛 여인의 모습이 이랬대요. 자, 나는 여기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모성애를 느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했으니까. 자, 바로 여기 있는 외려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에 더 가까워요? 자, 할머니와 같은 이런 인물이 바로 전통적인 어떤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여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랫부분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물론 마찬가지. 자, 할머니와 같은 그런 모성애나 이런 따뜻한 마음씨나 정성이 이렇게 있지 않, 결핍되어 있는 여인을 보이면 자기 나름대로 반성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너무 과격하다면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에 친해지지 않는다고는 할까요? 부엌에서 오히려 따뜻함이 아니라 찬바람 같은 것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어머니나 나나 결국 내가 그런 어머니를 싫어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라는 당신의 어떤 권유, 이걸 써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쓰는 형식이었고요. 자, 고백적 어조와 밥상과 관련된 자신의 내면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과 추측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된장찌개인데요. 자,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늘 자랑하시는 그 된장찌개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었어? 자, 거리감과 더 나가서 윤현실 어머니의 어떤 보살핌에 대한 결핍, 이 사랑과 정성이 뭔가 부족했던 그 음식이 바로 여기 된장찌개가 아니겠는가? 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